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힘당의 대표 경선, 이 전당대회가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이렇게 싸우고 몸싸움하고 이렇게 심각한 것은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이렇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불이 이게 점화가 되어졌는데요. 이 분당 위기에 위기가 왔다, 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서 이미 한동훈 후보가 이미 대표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당선 가능성이 거의 기정화가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자, 이게 이미 윤 대통령과 윤 영부인과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일반 생각보다도 이게 더 심각하다, 대척점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배신 이런 소리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자, 이 한동훈 후보는 변화를 내세우면서, 기치를 내세우면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조건부지만은 받아들이겠다, 또 그것이 선수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처음에 예측을 한 대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친구, 그리고 그의 그 조언을 가해주고 있는 사람들, 자문위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한동훈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로 말하면 사회민주주의로 갈 것이다, 삼인주의다고, 이게 분명히 가장 가까운 대변인 아바타 같은 김경률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인주의 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 창당할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분당을 해가지고 두 개로 세 개로 나눠질, 참 서글픈 일이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가장 첫건이고 정말 핵심 브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증명을 또 김건희 여사께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이 대통령과의 관계 화해를 위해서 가장 신뢰하면서 57분간이나 전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의논을 물었던, 의견을 물었던 최대의 그 사람, 진중권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여기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또 오래전부터 식사를, 대통령은 안 해도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지, 자, 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57분간 김 여사와 통화한 것, 이 한동훈 편을 들면서 또 자신이 이 전화했던 것을 신뢰하면서 정말 해결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렇게 부탁했던 것을 그냥 또 한동훈 편을 들면서 결국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요, KBS 라디오 최강시사 거기에서 발표했던 것인데요. 정치TV 하루씩, 한번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르주아 속물이 다 됐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 심장 발작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상이 사회주의 이상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인간에게 평등의 이념이라는 게 여전히 필요하고, 제 이상형은 이제 북구 나라들 있잖아요. 북구 유럽들,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은 굉장히 정의롭고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효율성 있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평등이 오히려 효율이다, 더 강하게 우리 사회 사회주의적 이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 교수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4.10 총선 직후 거의 2년 만에 김 여사한테서 전화가 왔다며 기록을 보니 57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사는 대국민 사과를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속물이 다 됐지만,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물이 다 됐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 심장. 예, 자신이 속물이 다 되었지만 부르주아의 그 가슴 속에 심장에 뛰고 있다. 부르주아의 속물이 되었지만, 자, 이렇게 이 말이 무슨, 여러분 벌써 그 전제를, 나는 완전히 좌파로서 사회주의나 이 공산주의 그런데 내가 좌파에 빠져 굉장히 심취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절반 부르주아가 속물이 되었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속물이 되었다. 이미 이렇게 많이 이제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자신이 가슴 속에는 지금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심장에 과거에 그것이 뛰고 있다.
예, 띄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장 왼쪽에서 띄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상이 사회주의적 이상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인간에게 평등의 이념이라는 게 여전히 필요하고 제 이상형은 이제 예, 사회주의 이상, 평등의 효율, 사회주의 이상이 필요하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핀란드 같은 북구라파의 사회주의. 자, 이것을 제가 이 3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서 나무 위키에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 사람들 김경률과 자, 이 진중근은 반드시 자신이 사회주의자로서 그렇게 필요하다. 평등 뭐 이런 또 뭐 경제 자유 평등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자기 심장에 띄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예, 띄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또 이제 그 전화를 했던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을 결국은 한동훈 편을 들고 그 김 여사의 그 손을 들지 않고 그것을 발표를 신뢰하면서 그토록 정말 액을 하다시피 그 좋은 사이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알 것은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이 김경률 이 진중근 씨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 김경률 씨는 여기에 나가가지고 진중근 씨는 이 출처 KBS 라디오 여기가 이거는 김경률 씨는 MBN의 지하세계 2에 나와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이거는 조금 아까 그거는 이제 6, 7일밖에 안 됐지만은 이거는 전에 초기에 한동훈 씨가 나왔을 때 이거 영상인데요. 거기에 라디오의 시사에 최강 시사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1편, 2편 두 개가 있는데 들어보면은요. 한동훈 책이 국민에게 상당한 행운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진보주의적 자유주의자 혹은 3인주의 우파, 사회민주주의의 우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흰 백지 위에 자신은 왜 거기를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정의당이 더 좌파 쪽이고 그리고 시장 경제 자유, 시장 경제 평등을 하는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3인주의에 가장 가까운 정의당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자신은 흰 백지 위에 있는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미 색칠이 너무 많이 덧칠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고치기가 힘든다. 그런데 그 또 정의당은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갈 곳을 자기가 찾아서 국힘당에 들어오니까 하얀 이 백지 도화지 위에 새롭게 비대위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한번 와서 해봐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해봐라고 그랬는지 한동훈이가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불렀겠죠. 자, 김경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요. 김경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여연대에 그 깊이 관여해 있다가 이재용 삼성 그 회장을 그렇게 수사를 할 때에 그 모든 그 재료들을 제출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참여연대 공간이원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제일 주된 그 주장이 민주경제, 경제민주화라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그리고 건강원을 추천을 해주고 대통령 책임이 앙뚜아네트 이 엄청난 이 아주 그 메가톤급 이렇게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격을 하면서 나중에 한동훈을 또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책임이 없다. 대통령에게 책임이 80%가 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끝을 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자, 그러면서도 한동훈이가 결코 이 내치고 이 손절을 하지를 않았고 이 전적 사과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대충적인 이야기는 했지만은 자, 이런 마당에 어떻게 지금 대통령과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른 것 다 놔둬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한동훈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 좋은 자문 그룹들, 그 사람의 자문 그룹이 했던,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어떤 그 기자가 나온 말을 했던 것을 분명히 실어놓은 것을 제가 여기 정리. 윤 대통령과 차별을 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윤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자기 그 장인과 그 다음에 이모부 그룹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 코뮤니즘에 아까 진중문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이렇게 아주 좌파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망가져 가지고 부르주아화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김경률 그리고 김형동은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민노총 간첩단의 총책임자와 가장 절친하다는 것입니다. 예, 민노총 간첩단 총책임자와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을 추진했던 2023년 6월 달인데요. 그 사람이 김형동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첫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국회의원이 당선되어 있습니다. 진중권 씨는 이렇게 정의당 출신으로서 진보주의자 말씀드렸고요. 하문경이가 지금 또 런닝메이트로 지금 뛰고 있는데요. 미문화원 점령을 해가지고 윤 대통령은 흰옷을 갈아입고 결국은 탈당을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진형구는요. 김대중 때의 검사장,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성 씨는 이 퍼레시안 진보 매체 창간 대표고요. 신영복책 더불어민주당을 발간해 준 사람입니다. 발간을 해준 사람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건성 씨는 이모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장집 이 사람은 동료 시민 이 말을 가장 이제 표어로 사용했는데 우리가 잘 몰랐다가 이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요. 진보주의자의 대표가 되는 교수, 이게 고려대학 교수지요. 최장집 극자 마르키시즘의 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료 시민. 그리고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 말은 신영복과 문재인이 수없이 많이 뒤에서 썼던 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데서 공통점을 하나 찾는 것, 사회민주당이 사민주의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쭉 찾아서 실어놨는데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민주의는 자유라는 말보다는 이 서민 노동자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나온 출발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민주적으로 평등 이런 것을, 그리고 노동자들을 다시 말하면은 이 가장 시장 자유화, 이 시장의 그 평준화, 자, 이런 것들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상 사회다, 이렇게 아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주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민주화에 있습니다. 이게 북구라파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이런 사회주의, 이것을 진중권 씨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은 또 누구하고 가장 닮아 있느냐? 소련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자, 이렇게 사회주의면서 자기는 민주주의다, 이런 말했던 사람이 또 조국입니다. 조국.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사람들이 지금 뭉쳐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대통령과 분명히 차별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전 세계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반대를 했던 이 대통령과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자, 이것이 확연히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이게 바로 한동훈이가 이제 대표가 되어지면은 대통령이 탈당을 할 것이다 하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당이 분열되어 가지고 두 개, 세 개로 나눠져서
사회민주당으로 가는 당이 하나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정치 감사합니다.